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학과 전문의 김근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산화탄소 중독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연탄을 사용해서 난방을 하였습니다. 이 연탄의 불완전 연소가 일산화탄소 중독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자살을 목적으로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번개탄이나 수치를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중독이 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가끔 화재 현장에서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캠핑하던 분들 중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숯불을 사용하다가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출 환경으로부터 환자를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구출 즉시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해서 혈중 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과 결합된 일산화탄소를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자연 상태에서도 반감기가 대략 5.5시간 정도이지만 산소를 공급하면 이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산소 치료를 적용하게 되면 반감기는 20분 정도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고압산소 치료에 적응증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구출 이후 가능하면 6시간 이내에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초기에는 워시아웃, 즉 헤모글로빈과 결합된 일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워시아웃의 문제가 아니라 손상된 조직의 재생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산화탄소로 인한 급성 사망은 일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 결합에 따른 저산소증에 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을 해결시키는 것은 고압산소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고압산소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저산소증에 빠진 조직의 정상화에도 기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깊은 수준의 원리가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CO 헤모글로빈의 수준이 40에서 50%를 넘어갈 경우에 사이토크롬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효소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뇌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 사슬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들은 심각한 뇌손상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압산소 치료는 힘 옥시게네이즈 증가와 항산화제 상향 조절을 일으켜서 뇌 산화손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워낙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초기 연구에서는 고압산소 치료를 하는 것과 일반 대기압에서 고농도 산소를 투여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산화탄소 노출 시점으로부터 구출 시점까지의 차이, 노출된 정도, 증상의 정도에 대한 차이에 대한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초기 연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본론에서는 7+3의 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회는 데일리로 매일 하는 것이고요. 3회는 위클리로 일주일에 한 번 치료를 시행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타 병원에 비해서 치료 횟수를 많이 하는 것은 지연성 신경 손상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인 4주차까지 경과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도 같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략 90건 정도의 일산화탄소 중독을 치료했었고 그중 5건 정도는 매우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전혀 회복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지연성 신경 손상에 따른 의식 소실을 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연성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철저한 치료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치료를 시행할 경우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점은 구출 당시 환자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적절한 프로토콜을 적용해서 치료를 받았는지의 여부이고 마지막으로 첫 치료 이후 지속적 추가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CO 헤모글로빈에 대한 해석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CO 헤모글로빈은 일반 대기압에서도 추가적인 산소 공급 없이 5.5시간이 지나게 되면 워시아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응급실에 이송되어서 혈액 검사를 받기까지의 시간이 수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에는 CO 헤모글로빈 수치가 현저히 낮은 값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119 구급차에서 대개 마스크를 통해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상당수의 환자들이 응급실 CO 헤모글로빈 검사에서 정상 또는 정상보다 다소 높은 정도의 값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뇌 조직과 심장 조직에 남아있는 일산화탄소입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일산화탄소는 자발적인 재생성을 일으키면서 지속적으로 두 조직에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원 당시에 CO 헤모글로빈 수치에만 근거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환자가 노출되었던 상황, 노출 시간, 그리고 환자의 구출 당시 증상을 고려해서 치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과 해마다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록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힘든 상황에 빠지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고압선수 치료센터의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 치료에 전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